EBS FM 이민우의 명품 낭독. 서머셋 mom의 레드. 안녕하세요, 이민우입니다. 영국 작가 서머셋 mom의 레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선장은 손님이 의뢰한 배달 때문에 어떤 섬을 찾아갑니다. 그는 섬에서 개울가의 외나무 다리를 건너다 스웨덴에서 온 닐슨이라는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닐슨은 선장을 집으로 초대해 자신이 섬에 오게 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요. 과연 어떤 이야기일지 지금 바로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닐슨은 이 남자가 어렸을 때는 어땠을까 상상해 보았다. 이 뚱뚱한 친구도 어렸을 때에는 이리저리 뛰어다녔을 거라고는 도무지 상상이 되지 않았다. 선장은 위스키를 다 들이켰고 닐슨은 술병을 그에게 밀어주었다. 더 드시지요. 선장은 몸을 앞으로 내밀고 그의 커다란 손으로 병을 움켜잡으며 말했다. 어쩌다 이런 곳까지 흘러들어오게 되셨수? 아, 제가 이 섬으로 온 것은 건강 때문입니다. 폐가 아주 나빠져서 사람들은 제가 몇 년 못 살 거라고 했지요. 보시다시피 그들이 틀렸습니다. 아니, 내 말은 왜 하필이면 이런 곳에 살게 되셨냐 하는 이야기구만. 제가 좀 감상주의자입니다. 그래요? 닐슨은 선장이 그 말뜻을 전혀 알아들었을 리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그의 검은 눈을 반짝거리며 선장을 쳐다보았다. 선장은 볼썽사납게 덩치가 크고 둔한 사람이었으므로 닐슨은 좀 더 이야기를 꺼내볼까 하는 마음을 먹었다. 닐슨은 선장을 보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좀 전에 다리를 건너오실 때 몸의 균형을 잡는데 온 신경을 쏟느라 잘못 보셨겠지만 이곳은 대체로 경관이 아주 빼어난 편이지요. 실제 아담하고 예쁘장한 집이긴 하네요. 아, 제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이 집은 없었답니다. 벌집 같은 지붕에 기둥이 있고 빨간 꽃이 피는 커다란 나무로 둘러싸인 원주민의 움막이 있었지요. 노랗고 빨갛고 황금빛 잎을 가진 관목들이 울타리처럼 빙 둘러서 있었습니다. 그 바깥쪽 대부분은 야자나무 숲이었는데 변덕 많고 허영심 많은 여자들 같았지요. 물가에 하루 종일 서서 물에 비친 자기 모습에 도취되어 있었으니까요. 그때는 저도 젊은 시절이었습니다. 천국 같았지요. 벌써 25년 전의 일이네요. 저는 제가 죽기 전에 제게 허락된 짧은 기간 동안에라도 이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을 만끽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이곳이야말로 제가 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라고 생각했지요. 제 마음을 온통 사로잡은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고 저는 제가 울부짖으며 생을 마감하게 될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저는 그때 채 25도 되기 전이었고 죽음의 아름다운 면을 생각하려 했지만 아직 죽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 아름다운 경치가 나의 운명을 받아들이는 것을 좀 더 쉽게 해줄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곳에 도착했을 때 나의 모든 과거의 삶이 스톡홀름이나 대학 그리고 본에서의 삶까지도 모두 사라져버리고 마치 이전의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된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1년이다. 저는 제 자신에게 다짐했습니다. 이제 1년 남았다. 그 1년을 여기서 남김없이 써버리고 그리고 나서 당당히 죽음을 맞이하자. 25살에는 누구나 어리석고 감상적이 되고 멜로드라마 같은 생각에 빠지지만
50살쯤 낯살을 먹어 좀 더 현명해지면 좀 나아진답디다. 자, 한잔 하세요. 제 황당한 이야기에는 신경 쓰지 마십시오. 닐스는 가냘픈 손으로 술병을 가리켰다. 선장은 자신의 잔 속에 남아있던 술을 마저 들이키곤 말했다. 선생은 술을 전혀 안 드시는구려? 저는 금주를 하고 있습니다. 닐슨이 웃으며 대답했다. 저는 좀 더 신비스러운 환각에 몰입하는 것을 더 즐기는 편이지요. 어쩌면 저 혼자만의 허상이겠지만 말입니다. 어쨌든 그쪽이 효과는 더 오래가고 뒤탈은 더 없는 편이니까요. 요새는 미국에서도 코카인을 더 많이 쓴다고들 합니다. 닐스는 너털 웃음을 터뜨리고는 말을 이어나갔다. 하지만 저는 백인들을 거의 만나는 일이 없는걸요. 한 번에 위스키 한 잔 정도 하는 것이야 별 탈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며 닐스는 자기 잔에 위스키를 따르고 소다수를 조금 섞은 후 한 모금 마셨다. 최근에야 저는 이곳이 왜 별세계처럼 아름답게 느껴지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망망대해를 날아가던 철새가 마치 배 한 척을 만나 돛대 위에서 지친 날개를 잠시 쉬어가듯 여기에 사랑이 잠시 머물렀었기 때문입니다. 5월이면 산사나무의 향기가 풍기는 내 고향 목장에서처럼 아름다운 정열의 향기가 아직도 이 땅에서는 은은히 풍기고 있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이 사랑을 하거나 사랑을 앓던 자리에는 뭔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는 것이 있어서 그것의 아련한 향기가 늘 풍기고 그로 인해 그 땅을 스쳐가는 사람의 신비로운 영향을 받아서 영적인 의미를 지니게 된다고 말입니다. 제 생각을 좀 더 분명하게 말로 표현할 수 있으면 좋으련만. 그는 희미한 미소를 띄었다. 당신이 이해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이곳이 아름다운 이유는 이곳이 아름답게 사랑받아 본 적이 있는 곳이기 때문일 겁니다. 닐스는 어깨를 움찔거렸다. 하지만 어쩌면 젊은 연인들의 행복한 결합과 그에 어울리는 경치가 저의 심미적인 감각을 만족시켰기 때문인지도 모르지요. 선장보다 훨씬 무딘 감각을 가진 사람이더라도 닐슨의 이야기에는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닐슨은 그가 말한 것에 대해 희미하게 웃고 있는 듯했다. 그의 감정이 쏟아낸 말들에 대해 그의 이성이 어리석은 짓이라고 비웃고 있는 것이었다. 그는 이미 스스로를 감상주의자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감상주의가 만약 회의주의와 만나게 되면 그 결과는 끔찍한 법이다. 닐스는 잠시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선장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는 어떤 망설임 같은 것이 가득했다. 어쩐지 어디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당신을 언젠가 만난 적이 있는 것 같군요. 나는 선생을 만난 기억이 전혀 없소. 어디선가 당신의 얼굴을 본 적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아까부터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언제였는지 어디서였는지를 잘 모르겠군요. 선장은 그의 우람한 어깨를 으스겼다. 내가 이 섬 지방으로 온 지도 벌써 30년이요. 이쯤 되면 그동안 만났던 사람들을 일일이 다 기억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요. 닐스는 선장의 말에 고개를 가로저었다. 전에는 전혀 가본 적이 없는 곳에서 가끔 이상스럽게도 낯익은 느낌이 드는 때가 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아마 제가 당신을 본 적이 있다고 느끼는 것도 그런 까닭일 겁니다. 닐스는 종잡을 수 없는 미소를 지었다. 아마 전생의 어느 때인가 당신을 알았던 것이겠지요. 아마도 당신은 고대 로마의 선장이었고 저는 노를 젓는 노예였겠지요. 이곳에 오신 지는 30년 되셨나요? 30년 내내 지긋지긋하도록.
그럼 혹시 레드라는 사람 아시는지요? 레드? 그게 제가 그 사람에 대해 알고 있는 유일한 이름입니다. 개인적으로 잘 알지는 못합니다. 직접 만나본 적도 없고요. 그런데도 제 동생이나 제가 그동안 만나왔던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선명하게 그 사람에 대해 떠올릴 수 있습니다. 레드는 로미오나 파오로 마라테스타와 마찬가지로 저의 상상 속에 또렷하게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단테나 셰익스피어의 작품들을 읽어보셨습니까? 못 읽었수다. 닐스는 담배를 물고 의자에 등을 기대어 공기 속에 둥둥 떠다니는 담배 연기에 둥근 고리를 쳐다보았다. 입가에는 엷은 미소를 띠고 있으나 그의 눈빛은 진지했다. 레드는 당신이 예전에 전혀 보지 못했을 그런 잘생긴 남자였습니다. 그 당시 그를 알던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보았지만 모두 한결같이 레드를 처음 보았을 때는 너무 잘생겨서 숨이 막힐 정도였다고 하더군요. 사람들이 그를 레드라고 부른 것은 그의 불타는 듯한 머리칼 때문이었습니다. 물결치듯 출렁이는 기다란 머리칼이었답니다. 그의 몸매는 그리스 신상 같아서 어깨는 넓고 배는 매끈하였습니다. 그는 마치 프락스틸러스가 부드럽고 매끈하게 조각한 아폴로 신상 같았지요. 그에게는 온화하고 여성적인, 그러면서도 뭔가 신비롭고 고뇌에 찬 어떤 것이 있었습니다. 그의 피부는 눈부시게 흰 우윳빛이었고 비단결 같았습니다. 꼭 여인의 살결 같았지요. 나도 어렸을 땐 하얀 피부를 가지고 있었소. 충혈된 눈을 끔뻑이며 선작이 말했지만 닐스는 그에게 눈길도 주지 않았다. 그는 한창 이야기를 시작하는 참이었고 말허리를 자르는 것을 참을 수 없었다. 그의 얼굴도 그의 몸만큼이나 아름다웠답니다. 그는 크고 푸른 눈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주 짙었기 때문에 검은 눈이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붉은 머리칼을 가진 사람답지 않게 검은 눈썹과 길고 검은 속눈썹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완벽하게 균형 잡혀 있었고 입술은 주홍빛 앵두 같았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 20살이었습니다. 극적인 이야기를 하는 흥분감을 느끼며 닐스는 여기서 잠깐 이야기를 멈췄다. 그리고 위스키 한 모금을 마셨다. 어느 날 레드는 오늘 아침 당신이 도착한 그 해변을 통해 이곳에 상륙했습니다. 그는 미국인 선원이었는데 아피아에 있는 구남에서 도망쳐 나온 것이었습니다. 하구에는 원주민의 원두막이 한 채 있었습니다. 레드가 거기서 걸음을 멈추고 어디로 갈까 망설이고 있을 때 원두막 안에서 어떤 처녀가 나와서 그를 집 안으로 초대하였습니다. 레드는 원주민들의 말을 겨우 한두 마디밖에 몰랐고 처녀도 영어를 거의 몰랐습니다. 그러나 레드는 그 처녀의 미소와 귀여운 몸짓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잘 알 수 있었고 그녀를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가 집 방석 위에 앉자 처녀는 그에게 파인애플 몇 조각을 내어주었습니다. 레드에 관해서 들은 이야기는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레드가 그 처녀를 처음 만난 지 한 3년쯤 지났을 때 나는 그녀를 직접 만났습니다. 그때 처녀는 이제 막 19살이 될까 말까 한 나이였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당신은 상상도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녀는 하이비스커스 꽃 같은 정열적인 우아함과 풍성한 색채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키가 크고 늘씬했으며 그들 민족 특유의 우아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커다란 눈은 마치 종려나무 아래 출렁이는 호수와 같았지요. 뒤로 넘겨 검게 물결치는 머리카락 위에는 향기 짙은 화환을 두르고 있었고, 그녀의 손은 너무나 작고 세련되어서 보는 이의 마음이 아찔할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그 당시 그녀는 곧잘 웃곤 했는데, 그녀가 웃는 모습은 너무나 매력적이어서 보는 사람의 무릎이 떨릴 정도였습니다. 그녀의 피부는 마치 여름날에 무르익은 밀밭 같았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그녀를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녀는 이 세상 사람이라고 하기엔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이 젊은 두 사람은 첫눈에 서로 사랑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여자는 16, 남자는 20살이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었습니다. 동정이나 공동의 관심사, 지적인 공감 때문이 아닌 순수하고 풋풋한 사랑이었습니다. 그것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눈 떴을 때 촉촉한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던 이브에게서 느낀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그때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 젊고 아름답고 순수했던 두 사람과 그들의 사랑에 대해 생각할 때면 저는 마음이 아픕니다. 구름 한 점 없는 어느 날 밤에 산호초 위로 휘영청 비친 보름달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가슴 아팠던 것처럼 저의 가슴은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서머셋 mom의 소설 레드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레드라는 남자와 섬의 원주민 처녀의 사랑 이야기는 어떻게 전개될지 내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